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락코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갑지 TV의 조갑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조 대표님은 한 해가 길었다?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많으면 시간이 빨라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런데 처음과 끝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같다. 예, 그 상황이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정치판은 변하지 않고 역시 오늘 이야기도 주로 사건 사고 이야기할 거고 그렇죠. 여기서 밝은 걸 찾아내야 되는 시점인데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는 말씀.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저는 참 죄송한 한 해였다. 사과하세요. 사과드립니다. 뭐가 죄송하세요? 국민의힘이 갖지 못한 책임감을 저희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한때 선거운동을 했었던 구성원과 일원으로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알아내서 사전에 막지 못하고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바른 목소리를 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정치권 구성원 모두의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죄송한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올해 마지막 더 락코름 화요일에 더 락코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 그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장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근데 여론 조작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그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이호선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당원 실명을 공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당시 가을이죠. 작년 가을에 쓴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는데 그 글 내용이 문제겠죠. 그죠? 그렇죠.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무슨 글을 쓰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또 그거는 당원이니까 그 신분이 보호돼야 되는데 다만 글 내용이 공익을 해친 글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감아보니까 주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 비판하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 그런 글을 썼다면 그건 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여당 대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끝까지 옹호를 하다가 계엄에 이르게 했다. 그런 글이라고 하면 그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글이 아니잖아요. 그 1년 지나고 보니까 사실상 그런 글을 올려도 되는 상황이었다. 아니 그런 글이 이게 더구나 이게 이제 그걸 조사하고 있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게 코미디적 조직인데 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계엄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펴는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더구나 법대 교수라고요. 법대 교수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국민대학이 참 아주 너그러운 대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무 감사니 뭐니 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안 맞고 법도 안 맞고 사례도 안 맞고 그런데 또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이해훈 전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투항 사건인데 이해훈 투항 사건을 맞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체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께서. 저는 이 지금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P 하나로 5개의 아이디를 돌려서 1079건의 게시글을 쓰고 두 번째 IP는 또 사용 아이디 5개를 돌리면서 349건의 글을 썼다는 건데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게시글을 본인들이 써놓고 그게 여론인 것 같다면서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결론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는 것은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른바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의 주장은
조금은 어긋나 버리게 된 거거든요. 오히려 이 당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관리 책임을 지금 지우겠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뭔가 강하게 징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자작글을 썼다라는 것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무감사 결과가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족 명의의 글이 발견됐으니까 한동훈 대표도 적어도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다섯 명의 명의가 이제 가족 명의다. 그리고 주로 쓰여진 게 한 약 88%가 두 개의 IP에서 했다는 건 같은 집에서 썼다. 같은 IP나. 그건 모르죠. 예, 그건 모르죠. IP가 두 개긴 한데 네. 그게 핸드폰 IP로 잡힐 수도 있고 집에 컴퓨터 IP로 잡힐 수도 있고. 전문가시군요. 제가 왜냐하면 탈영병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IP를 추적해가지고 탈영병을 DP. 체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두 개의 IP가 유동성 IP인지 집에서 쓰는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군요. 경찰 수사의 결과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마 이 마무리 결론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관리 책임이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관리 책임. 그러니까 뭔가 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죠. 근데 무슨 관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요. 가족 관리, 남이 가족 글 쓰는 관리. 걸 관리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네. 대표뿐만 아니라 이 당원 게시판을 관리할 당직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만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가 볼 땐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이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들고 이거 불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오히려 더 직면을 해가지고 직접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이해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분이 기획예선처장 후보자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틀째를 맞았는데 지명 후에 파장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내란 옹호 전력이 있다 보니까 과연 현 정부와 정체성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해당 발언에 사과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 자 이해훈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발언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경제 전문가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출근길 발언이었고 오늘은 이제 사과를 했는데 자 당파성은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 사실관계를 실체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처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네. 자기 인격에 대한 전면적 부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거칠게 민주당을 공격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던 사람이 자리를 앞에 두고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는데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고 실체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슨 사건이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났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경제 정책을 펴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정도의 정보력과 이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맡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좀 뭘까 좀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이해운이라는 인물이 한국 경제 행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인재냐 아니냐죠. 예. 그런 인재라면은 욕을 먹더라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든지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핵폭탄 개발하는데 꼭 써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는 이해훈 씨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 있을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빼내갔느냐. 또 본인은 왜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 안쓰럽다. 보는 장면이 예. 우리 국민들 전체가. 예.
저 사과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예. 그게 왜 하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앞에서 사과를 하느냐. 저이 다이아몬드란 부분을- 장관 자리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분이 이제 유승민 대표와 함께 정치를 했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면서 늘 소신껏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초에서 중구 성동울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사실 좀 정처 없이 떠돌고 유승민 대표와 멀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윤 어게인에 안착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발언, 이재명 대표한테 내란수계라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굳이 썼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본인의 경제적 소신을 다시 한번 저버리게 되는 거. KDI 출신의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확장 재정 내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장서 가지고 그 확장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 건데 국민들은 그 기록과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주장이 다른 건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안위에 따라서 뭔가 소신을 굽히는 사람들은 아마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재명 정부와 이해운 개인에게 좋은 인사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내란이 맞다라고 이분이 오늘 이제 인정을 한 셈인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 다 봤잖아요, TV로. 근데 그거 실체를 어떻게 하면 놓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이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런 판단력이 있는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없고 그냥 저 자리에 욕심이 앞서니까 다른 모든 판단력이 죽어버리고 특히 이번에 글로 가는 과정에서 비밀로 했잖아요. 예. 최소한 당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보여. 무슨 당파성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박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런 예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당을 초월해가지고 중용된 예가 제 기억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출범했을 때 이라크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예.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부시가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주 마무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찾아가서 게이츠 장관한테 유임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다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신문보고 알아서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명 받고 뭐랄까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 사이에 탈단계라도 낸다든가 그렇죠. 이제 했으면 좀 뭔가 이분이 뭔가 결심하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당도 그렇죠. 좀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권오을 장관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 먼저 탈당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고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보훈부 장관으로 발탁되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가게 됐다라는 본인의 페이스북 글도 있는데 근데 이해운 의원은 이제 중구 성동울에 당원 교육까지 잡아놓고 오세훈 씨한테 교육용 영상까지 좀 부탁한 데다가 이 당원들과의 여러 행사까지 좀 잡아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가게 된 거거든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몸담았었던 조직에다가 충분하게 뭔가 예고를 하고 예의를 표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좀 불편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예. 이분이 자기 저 블로그 글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지우더라고요. 싹 과거를 지워버렸어요.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과거를 지우는 사람. 과거 지우는 사람입니다. 이 과거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래요. 과거는. 그렇죠. 과거. 예. 그런데 그래서 그 과거를 기억한다면은 저는 이해운 전 의원 같으면 아주 인상적인 게 2017년 1월 예. 국회에서 최순실 관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 씨를 코너로 모는데 가봐 들어보니까 표적이 조윤선 장관이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K스포츠 저 이사장으로 임명된 정동춘 씨가 무슨 운동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한겨레 신문 김의경 기자가 그걸 잘못 보도해가지고 마사지 센터라고 했어요. 예. 그 마사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라는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최순실, 정동춘 이렇게 엮어가지고 추궁하면서 거기에 조윤선 장관 안 왔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묻더라고. 그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갔어요. 그 기억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은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것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해운 씨의 이 행동이 과연 균형 감각이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자, 일단 굉장히 큰 반발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내, 여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인식을 했는지 국민 검증을 받아야 된다. 또 본인이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란 관련해서 정식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역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역작용이. 예.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이 심상치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예. 노골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당원들의 나름대로의 그 가치 체계가 있잖아요. 그 가치 체계의 정면으로 일종의 도전하는 인사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과 달리 이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히 그 주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점에서. 아하. 예. 그렇군요. 이준상 씨요? 네,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국정 기조라고 하는 게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한 사람은 절대 협의나 합의 없이 엄하게 처벌하겠다. 국무총리실에서도 헌법 존중 TF 만들어서 그렇게 가담한 공무원들 색출하겠다는 식으로 뭔가 국정 기조를 세운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그 기준에 따르면 이해운 의원이 색출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단지 그냥 탕평 인사 내지는 그런 능력만 보고 그렇게 인사를 쓰는 게 맞냐라는 전 일단 질문이 먼저 들고요. 예.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원칙 없는 탕평 인사는 그거는 그냥 원칙 없는 포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뿐만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을 말바꾼 것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의원 활동을 할 때 보좌진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인터뷰에서 또 민주당 모 인사도 방송 나와가지고 이 보좌진과의 이 갈등이 매우 심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고 예. 취재를 돌려보니까 뭐 녹취까지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막 김병기 대표의 원내대표 사퇴와 맞물려가지고 보좌진과의 갈등에 대해서 여론이 민감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까지 청문회에서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이 정부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해운 후보자 사실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론자였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정 기조와는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엇박자 논란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따로 날 잡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청문회 때 중요한 이슈가 될 거 아니면 그 전에도 뭐랄까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책 가지고 하기에는 예. 아직 또 무슨 이분의 정책이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아하. 그것보다는 계속 신념을 바꾼 거 이 문제인데 예. 지금 이 김민석 총리 주재로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게 각 정부 부처의 내란 청산 TF 활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내란 청산 TF 활동의 논리적 근거가 이번에 무너져 버린 거죠. 기획 예산처에도 아마 TF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야하. 그 TF를 지도해야 될 사람이 장관이 이해훈 온다. 장관이다. 그럼 이해훈 장관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되니까 나는 굉장히 큰 게 하나 무너진 것 같아요. 내란 몰이를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편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장동혁이 이해훈 아닙니까? 윤석열 개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노선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넓게 보면은 장동혁계예요. 윤의계인계인데. 예. 그러니까 윤의계인 계의 행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의계인 세력이 지금까지 한 거는 이재명 정권의 방패 역할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는 거 있어도 그래도 윤의계인보다는 낫지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율을 계속 20%로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렇게 되니까 역시 끝까지 윤의계인 세력은
행동하는 결과만 본다면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는 걸 해요. 그거는 필연적이거든요. 예. 이념이나 전략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을 상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이혜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또 추가적인 보수 엑소더스가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설 또 있고 본인에게 직접 기자들 질문하니까 아니 공식 제안 받은 거 없죠. 30 본인도 들었지만 공식 제안 받은 건 없다. 본인은 이제 당의 재건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톤이 좀 약간은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그 애매합니다.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한 게 확인이 되면 왠지 이분도 해수부 장관에 입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는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조경태 장관이 조경태. 된다면 예. 우선 그분은 우선 지역구가 단단하고 예, 부산에서 아주 예. 저 깨끗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원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분이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죠. 예. 또 지금 육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육선이죠. 예, 예.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 하면은 뭔가 딱 맞는 것 같아. 그 자리가. 그리고 이 사람 나갈 때는 이혜원 씨 식으로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입장을 밝힐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부산시장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건 판을 흔들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건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허. 만약 본인이 승낙해서 가고 당당하게 그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큰 당과 사실 자리는 늘 그 유혹이 있죠. 이 개혁신당도 저희 함께 정치하는 분들이 항상 큰 당을 갈까 말까 하는 유혹을 많이 유혹이- 느끼십니까? 그럼요. 어.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배경은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고 봐요. 지금 벌써 이혜훈 의원 나가니까 배신자 얘기부터 해서 동질성을 강화하자라는 측을 자꾸 좀 기조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 때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존중하면서 더 명확한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전 정당의 어떤 본질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넌 생각 다르니까 나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냥 넌 상대편 진영으로 가. 그런 당신은 배신자야. 라고 하는 게 자꾸 스스로 좀 고립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안은 안 들어왔지만 조경태 의원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 총리설도 나온다. 근데 원래 이 설은 그 하와이 있을 때부터 좀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전에 뭐 통화도 했다고 통화도 하고. 했다 뭐 이게 얘기 있었는데 예. 사실은 뭔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흔들릴 수 있는 외부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지금 그렇죠.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굉장히 악재가 많네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했었던 민주당 내부 인사들에 대한 반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길을 잘 타셔야 되는 거고 예. 이제는 이혜훈 의원 영입했으니까 한동안은 아마 영입은 없을 거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마 흔들릴 거예요. 이혜훈 의원 인사를 두고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또다시 한번 뭐 상대편 진영에서 이 뭔가 발탁 인사를 하면 내부 반발이 좀 이제 가시적으로 커질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장동혁 선장이 모으는 국민의힘이 침몰하는 배처럼 돼버려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막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혜훈 씨가 뛰어내렸는데 만약 조경태 의원까지 움직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그 거구 컬트 그룹이 장악을 했으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다 뛰어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중앙 언론에서는 그냥 좀 가볍게 넘던데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예. 이거 상당히 나는 앞으로 문제가 될 걸로 보여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사람 기소가 아닙니까? 됐죠. 예. 이런 분이 대구 시장으로 나온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또 추경호 씨를 어떻게 볼까요? 또 이걸 허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라는 게 뭐 요새 활약이 많던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큰 사건 아닙니까?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에 넘어간 사람을 공천 배제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내란당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중요한 딜레마가 그러니까요. 장도혁 대표는 어떤 선택할까요? 공천을 주겠죠. 아마도. 아직 거기 안에서 당내에서 싸움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존재감이라는 게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추경호 대표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직위에 대한 무게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을 아마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지금 집이 불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불타고 있고 예. 지지율도 한없이 내려가고 있고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에서 시장을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건 집이 불타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라는 거밖에 좀 안 보여지거든요. 아, 본인도 저 출마에 변해서 마치 이 선거에 나온 게 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썼더라고. 재판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한 질문만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자, 이혜원 후보자 최종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 대표님, 직감적으로. 저는 50대 50. 아, 50대 50. 네. 임명을 할 수도 있다. 50대 50. 전 결국 임명 강행할 거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청문회에서 한번 꺾이면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용감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취임 초기이고 예. 여기서 낙마하는 첫 인사가 된다면 그것도 정권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명 강행시키자라는 것이 아마 기조일 텐데 아까도 예고했지만 또 다른 뭔가 실체의 의혹이나 논란들이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또 모르겠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폭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변수겠죠. 예, 또 폭로가 나오면 또 그 어떤 내용의 폭로일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자, 민주당 얘기인데요.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분이 사퇴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예, 자,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를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뭐 기자회견은 아니고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사과 입장을 낸 것인데, 사실은 또 오늘까지 이제 이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이제 설명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퇴 안 할 거라는 관측도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MBC 보도? 그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최소한 당과 정부에 부담을 안 주겠다는 뜻이 좀 가장 좀 굵직하게 느껴졌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최민희 의원 뭐 축의금 논란 때와는 달리 어쨌든 진영에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전 뭐 상당히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어저께 그 단독 보도가 나왔었던 강선우 의원과의 그 녹취록인 것 같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좌진과의 그 추가 보도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예. 원대직을 사퇴했지만 그 6명의 보좌진들은 그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들과 취재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장문에서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본인이 기용하고 고용한 보좌진들인데 그 해당 보좌진들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송구하다라는 뭔가 사과문을 좀 넣었다면
조금 더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조 대표님. 저는 다른 사건과 특별히 좀 다른 게 보좌진과 왜 이렇게 척이 졌느냐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보좌도 아니잖아요. 예, 보좌도 보좌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 출신인데 맞습니다. 예. 인사 담당이었죠. 그렇죠. 국정원 예. 직원이 저런 식으로 갑질을 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공사를 가장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인데 이 보좌진들이 자신들을 마치 모성처럼 부린다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자기 아들 그다음에 아들 심부름을 뭐 대행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시킨 데 대한 어떤 인간적인 모멸감이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거 업무 추진비. 지역구 구의원 업무 추진비 법카를 사용했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인 아들 본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 파장이 커가지고 저는 어제 있었던 김병기 강선우 뭐 녹취 그거 말고도 이미 한 이틀 전에는 최소한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1억 수수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그분 근진법상가 예. 그분이 저 경북도 의원 뭐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1억 받았잖아요. 예. 1억 받아 구속됐잖아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브로커로서 받은 게 아니라 공관위원 아니에요. 서울시 공천관리위원이 만약 받았다면은 지금 본인은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았다면은 이게 채점 대학 시험에 채점위원회가 돈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딱 걸리는 거는 최 근래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사실 이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녹취를 한 거고 이후에 이제 이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를 해서 이게 지금 남겨져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눈물을 흘렸던 강선 의원 사실은 공천 약속하고 돈 받은 건 사실 없다. 또 해당 시의원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공천됐고 당선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금품은 제공한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녹취가 나왔는데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예. 죄질이 안 좋다고 좀 보는 게 예. 불법 공천 헌금을 받고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공천했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원래 그 김경시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컷오프가 결정이 됐어요. 예. 다음 날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 이유는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 4구를 포함한 뭐 용인 뭐 5채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컷오프 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그 사실을 안 강선우 의원이 사실 김병기 대표님 저 1억 원 받았어요. 저희 측근이 이거 어떻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을 구제해달라는 거거든요. 컷오프를 번복하고 단수 공천 내지는 공천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 살려주세요가 그럼 김경시 의원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컷오프가 유지가 되면 내가 돈 받은 거를 김경시 의원이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원래는 그런 사실을 안다면 늦었더라도 돈 빨리 돌려줘.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안 돼. 컷오프 그냥 유지해.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공천할게가 맞는 건데 예. 그렇게 협박받고 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만약에 컷오프가 유지가 되면 나의 안위는 위험해집니다라고 김병기 대표한테 사실 SOS를 친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당 당사자들은 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데 이게 수사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를 해야죠. 당장 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예. 당장 방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건진법사의 경북도 의원 1억 공천 헌금 수수 그것도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런저런 증거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김경시 의원이 이 돈으로 문제가 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그 진종호 의원이 의혹적이했었던 특정 종교인들 3,000명 대신 당비 대납하게 해가지고 뭐 김민석 총리 경선에서 도움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빨리 수사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수사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늘어지면 증거 인멸 내지는 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일단 1억 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 1억 원을 보관했다고 하는 사무국장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만큼 빨리 강제 수사 이거 해야 된다. 지금 강순호 의원은 자기는 안 받았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보좌관에게 1억을 보내왔다. 이 사실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돌려줬다라고 지시했다.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시를 받은 그 사무국장은 난 그런 일 없다.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지금 말이 안 맞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지시를 했는데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졌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지시한 상황인데 일단 정청래 대표의 이 대처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 대표님. 저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당 조직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의 문제라고.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공천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게 거의 뭐 물증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드러난 녹취로 지금 보완이 된 거니까 이 사안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갑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차피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불법이죠, 수사도 사실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1억 행방을 추적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거냐 그다음에 또 그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가지고 이게 수사가 오래 가면은 선거판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부정 입학에 준하는 부정선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 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그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즉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고 광역의원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지방광역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경쟁력 내지는 국민들이 평가해가지고 공천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직력을 뭔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후보를 공천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거에 내세우니까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야가 그냥 싸울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내지는 공천 이 문제에 있어서 지방광역의회에 대한 공천권을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장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오랫동안 제기했던 정당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정당 민주주의 핵심인 공천권이란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인데 그런데 이게 전망이 뭐 밟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아무튼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이슈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고. 자, 이런 가운데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아까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계 의혹, 또 쿠팡 대표 등과의 고가의 오찬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의혹, 그다음에 배우자의 지역구 구의원 업무 추진비, 법과 사적 유용 의혹. 계속 될까요?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폭로를 통해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냐. 추가 폭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보좌진이 대신 뭔가 해준 게 있습니다. 의원에? 있어요. 의원에? 그러니까 뭐 그 관련자의 의원 또는 뭐 가족의 대신해준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보도가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녀와 관련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보도가 아마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김병기 대표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해관계를 통한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피감기관이 국정원일 때 정보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원 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대신 업무 보고서를 쓰게 한 거, 그리고 국토교통위 소속
소관에서 사실상 피감 기업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은 거.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보라매 병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아들 MRI 진료를 먼저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도. 근데 그때 사실 보라매 병원이 전공의가 의정 갈등 때문에 5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의정 갈등 전에는 135명이었는데 진짜 병원이 어려웠을 때 내 아들부터 진료 받게 해줘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기를 취했기 때문에 예. 죄질이 되게 안 좋다. 아하. 그래서 한간에는 사실 원대직 사퇴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의원직 사퇴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갈 수 있다고 봐요. CCTV 왜 또 무슨 저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그 카드 쓰는 것을 저 음식점 CCTV가 찍었잖아요. 찍으니까 그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그 CCTV를 좀 보여주지 않도록 음식점 주인에게 설득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야, 이건 증거 인멸 중에서는 이건 아주 그 국정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고단수로. 아니 너무 세부적인 데까지 신경을 쓰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앞으로 그 파장은 뭐 새해에 와도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뉴스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박종현 한판 승부 2025년 마지막 더 락호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일단, 락호름을 일단 떠납니다. 떠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고 부족한 논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무엇보다 우리 조 대표님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예. 제가 늘 저녁 퇴근길마다 저의 그 차 안 속 그 소리를 가득 풍성하게 해주시는 박재홍 앵커님의 사회에 정말 감사에 마지 않으며 예.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불이 나게 달려오겠다 아하. 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우리도 조갑재 세대를 대표님께서 초월해서 예. 한다는 이야기는 예. 저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고 저렇게 스마트하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예, 젠틀과 스마트가 함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꼭 우리 부끄러워집니다. 예. 우리 정치권에서 또 유권자가 키워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마 대성할 겁니다. 대성하실 예정입니까? 저 의견이 아니라 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군요. 야, 이긴 사무총장님 덕분에 저희 또 화요일에 더 락커럼이 많이 번창했었다. 아닙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방송 코너에서 또 인터뷰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박종현 한판 승부 오늘 더 락커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